야, 너 나한테 돈 왜 빌려달라 그랬어? 월급 나갈 거 없어가지고 월급 줘야 된다고, 엑셀 유지해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 그랬지. 근데 그 돈 가지고 도박했냐? 한 10억인가? 빌려줬어요. 그래서 15억 정도가 됐어. 빌려준 게. 제가 일단 아침에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겠습니다. 도박한 거에 대해서. 실제 떼인 돈,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거까지가 또 쟁점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. 변호사님, 이번에 철구 씨 사건 들으셨죠? 최근에 저도 기사 들었습니다. 근데 가뜩이나 욕심 많은 철구가 저는 자수를 했다는 거 보고 신기했는데 뭔가 선처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그림이 있어서 자백을 한 걸까요? 법리적으로나 혹은 판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자수해서 선처 받으려고 혹은 뭔가 경찰이 제보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진짜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여론전에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 덜 불리하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. 왜냐면 자수하면 선처가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. 선처가 나오면 돈이 깎이는 거예요? 그러지는 않죠. 그러니까 이게 형사잖아요. 형사에서의 선처는 당신을 깜빵 보낼 거야? 아니면 집행유예 줄 거야? 처벌의 수위. 그렇게 키고 자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해서 그럴 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순서 사건으로는 사실은 그냥 가서 굳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들어간 행위지 않을까. 피해자 중에 K씨와 짝꿍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그 짭구씨 영상을 제가 봤는데 한 10억인가? 빌려줬어요. 그래서 15억 정도가 됐어. 빌려준 게. 과연 채권자 채무자 관점에서 이분들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인지, 이게 왜 그러냐, 도박에 쓸 것을 알고 빌려줬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. 그렇게 되면 돈을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고, 내가 근데 그걸 몰랐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단순히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형사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구조가 또 될 수도 있겠고, 사기죄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내가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서 민사상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형사상 피해자로서 당신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떼인 돈,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거까지가 또 쟁점이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야, 너 나한테 돈 왜 빌려달라 그랬어? 월급 나갈 거 없어가지고 월급 줘야 된다고, 엑셀 유지해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 그랬지. 근데 그 돈 가지고 도박했냐? K씨가 일부러 저번 내용을 남긴 건가 싶기도 하고 댓글 보니까 그렇던데요? 맞아요. 자기가 몰랐다는 식을 남기기 위해서 철구랑 방송했다.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. 근데 그 K씨, 그 녹취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, 아마 철구씨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도박 자금인 걸 알고도 빌려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친구 관계에서 내가 도박에 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쪽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한테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어쨌든 차용의 내용은 도박 자금이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인 점을 몰랐다. 나아가서 이제 그 통화 내역을 보면은 그 엑셀?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뭐 비용을 치러야 된다, 운영자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 행위이기는 하죠. 그래서 어떤 채권자로서 지위는 남아있다. 그 짝꿍과 K는 그러면 어떻게 경찰에 좀 고소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? 이런 돈을 떼인 사실 알았어. 그럼 바로 이렇게 경찰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게 좀 필요한지. 이거 사실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죠.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내가 이렇게 돈을 떼어가지고 큰 돈을 줘버렸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. 그럼 고소하실 것 같으세요? 근데 친한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기회를 줄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도 없다라고 하면, 근데 바로 경찰 고소하면 걔네들 경찰이 다 바쁘시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내 거 제대로 안 볼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증거부터 모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실리적인 차원에서 이 지점은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,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. 돈을 준대요, 이 사람이.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않겠어? 내가 이걸로 깜빵 들어가 버리면 돈 애초에 못 줘버리잖아. 나 이렇게 사업체도 있고 잘 운영을 하잖아. 열심히 돈을 벌어야 너희들한테 돈을 갚지 않겠어? 이걸로 설득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, 사실은 또 간과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두 분도 만약에 돈을 잃었는데 내가 돈을 못 받겠다 생각을 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내가 돈을 받아야 돼요. 이 돈이 나한테 정말 큰 돈이에요. 그러면 섣불리 고소가 또 망설여지는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. 아니 이런 거 어때요? 협박의 수단. 그러면 이제 없던 돈이 나올 것 같아 왠지. 그쵸. 맞아요. 얼만큼 이 사람을 아느냐 이건데, 지금 예를 들면은 철구 씨처럼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이 짭구 씨 그리고 K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철구라는 이름 자체가 보증이다. 그냥 철구 두 글자가 담보야, 형들.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죠. 근데 이게 고소가 돼요. 알고 보니 둘뿐만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 사기건도 많아져요. 금액도 막 그렇게 5억 10억 단위로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 이거는
특경, 그러니까 사기도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경 사기가 되면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거든요. 경찰 수사관들이 가둬놓고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멈추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의 어떤 수익 구조가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. 연예인분들이 채권단하고 막 소통을 하면서 돈 갚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잖아요. 예전에 이제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범죄가 결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사실 모르죠. 그리고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소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의심을 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벌어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고민이 되면 고소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아져요. 그래서 저도 막 강권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피해자분들은 상대방이 소위 말해서 깜빵 가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내가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돈을 받는 게 목적에서 그 돈을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그럼 고소해야죠. 그때는 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냐? 범죄 협박이 아니고 푸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게 되면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숨겨둔 돈을 좀 꺼내올 게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마도 K씨나 이제 짜꾸 씨도 본인들이 고소를 하는 게 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. 짝고 K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돈을 빌려줬어요. 10억도 있고 2억도 있고 막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어요. 다 같이 고소를 하면 이게 비율이 똑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크게 빌린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겠네요. 같이 특히 피해당하신 분들이 오시면 형사사건은 처벌하는 거거든요. 당신이 얼마큼 잘못해서 얼마큼 처벌을 받을지예요. 그러면 500, 1000, 5억, 10억 이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관심이 없어요. 그 작업은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된 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얼만큼 처벌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.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느냐는 전적으로 가해자, 예를 들면 이 사건이라면 철구 씨의 판단인 거예요. 네, 그래서 실제 그런 게 있어요. 피해자들이 한 10명이고 각각의 피해자들한테 모든 다 합친 게 10억이에요. 근데 내 돈은 1억밖에 없어요. 근데 가장 크게 빌린 5억인 사람, 이 사람은 1억을 줘도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. 그럼 누군가랑 합의를 하는 게 좀 선처받을 것 같잖아요. 그러면 작은 사람들부터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500만 원 준 사람한테 내가 500 줄 테니까 합의해 주십시오.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이니까 합의해줘. 이런 식으로도 해요. 그래서 이거 내가 가장 큰 돈 있는 사람 여기 5억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그 돈은 없다. 근데 이 다 합쳐도 모자란다. 그러니까 내가 1억 있는데 당신이 지금 피해받은 거 뭐 5천만 원이죠? 3천만 원에 합의해주세요. 3천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?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 합의액보다는 건수가 중요한 건가요? 법원에서는 선처의 어떤 종합적으로 봐요.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짜잘한 것들만 합의해서 오면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을 안 해주기도 하죠. 왜냐면 너무 괘씸해 보이잖아요. 다만 그럼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게 판사 입장에서 한 명하고도 안 되는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하고 오는 게 낫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선택을 해서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사실 이제 철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, 자꾸 피해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많이 갖지만 일반인이면 이렇게 도박에서 돈을 날렸다는 거는요 사실은 뒤가 없는 거네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도박을 시작을 해요. 처음부터 남의 돈 끌어와서 도박을 할 리는 만무하죠. 내 번 돈으로 합니다. 안 되네? 그러면 뭐 담보대출 같은 거를 받겠죠. 안 되네? 신용대출 넘어가겠죠. 안 되네? 그러면 이제 제2, 제3금융권 사채까지 쓰겠죠.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사실 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는 해요. 그 엑셀 방송의 BJ 분들도 지금 다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. 그분들은 좀 어떻게 좀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는 하죠. 철구 씨를 두면 이분이 정말 능력이 많아서 그 개인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매니지먼트 사업 운영도 하고 그런 경우들에서는 빠르게 채권 확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우리 관계에서예요. 상대방은 아니야, 내가 얼마 준 것도 있잖아, 너 예전에 갑을 받은 것도 있잖아,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.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혹은 어떤 누구한테도 이 사람한테 난 채권 이만큼 있습니다 라는 채권자로 확정되는 게 가장 급하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판단받기 좋은 건 이제 법원의 판결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임금 미지급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, 임금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나오는 쉽게 금액이고 우리끼리 뭔가 할 내용이 없거든요. 최소한 금액을 잡아도 좋아요.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빠르게 할 수 있는 법률 처리 절차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
이 판결문을 가지면 내가 이제 정식으로 철구의 채권자인 게 된 거예요. 철구가 아직은 재산화하지 못한 재산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. 방송 카메라 막 이런 거 가져. 맞아요. 그런 압류를 할 수도 있겠고, 어쨌든 철구 씨가 그냥 혼자 방송을 했을 때는 내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사는 집에 보증금이 있을 수는 있겠죠. 이런 거 압류를 건다라든지,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업체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잡겠지만,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어떤 딸린 식구들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실들이 필요해서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다 보증금이 있을 거고요. 혹은 다른 데 쪽에 철구가 투자를 한 것들이 있다면 그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기대 가능성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. 이거 아직 현금화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에 따른 채권자로서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작업들이 가장 빠르게 필요하기는 해요. 이게 왜냐면 더 있을 거거든요, 채권자들이 많이. 그래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빠르게 회수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.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최근에도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영치금까지도 압류하니까요. 끝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거는 진짜 끝까지 해보자. 내가 너 돈 나올 곳이 있지, 혹은 돈 나올 곳이 없다고 하면 너를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해서 모든 계좌 압류하고 뭐 자기 부동산 같은 거 다 압류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막 자기가 능력을 상실을 해버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아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내 돈 들어오면 다 압류가 돼 있으니까 가족의 명의로 돌려서 뭐 일을 하거나, 이게 합법은 아닙니다만 왕왕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럼 끝까지 찾아가서 그런 것까지도 다 압류 거는 거예요. 근데 그건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면 변호사님께서 또 수행을 해주시는 부분인가요? 만약에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해요. 뭐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법원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계좌를 다 쓰고 있는지 확인가 가능하고, 확인을 못하면 다 잡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이 판결문까지 받는 게 우선이고 판결문까지 받잖아요. 그러면 없다 하더라도 다 집행 신청할 수 있어요. 모든 은행에 대해서도. 없으면 그냥 안 잡히는 겁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다 해볼 수는 있겠고, 조금 더 실무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돈을 딴 데 빼려고 어디 옮겨놓고 이런 것들도 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을 켜고 찾으면 나오면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해서, 아니 당신이 일부러 이거 지금 채권자한테 돈 안 갚으려 돈 빼돌린 거 아니야? 이런 것들도 막 공격적으로 주장을 할 수 당연히 있죠. 뭐 지난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,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레슨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. 법률 교육, 경제 교육, 그리고 정말 중립적인 정치 교육. 이게 좀 시대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. 너무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으라고 딱 사회에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들도 내가 제대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돈을 빌려줄 때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? 그 사람이 일단 신용이나 언제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좀 확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금액, 기한,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하는지, 이거를 내가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기한이 이게 상실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, 이제 이런 정도는 기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이걸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에 다 쓰는 게 좋아요.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. 괜찮아 이자 네가 그냥 여력 되면 주고 원금 줘,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거는 다 써놓고 내가 시혜적으로 기분 좋으면 베풀면 돼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. 아마도 K씨도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서라도 좀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